BBC 다큐멘터리 한 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의 한 베테랑 PD는 아시아의 중심은 일본이다. 한국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며 외치고 다녔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서울 방문으로 그녀의 신념은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까지 걸고 회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서울의 진짜 모습을 지금 공개합니다. 완벽해. 저는 편집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15년간 아시아 다큐를 만들어 왔지만 역시 일본만 한 게 없어요. 게이샤의 우아한 춤사위, 츠키지 시장 스시 장인의 칼솜씨. 모든 컷이 브랜드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아시아 문화 다큐는 대박이야. 저는 엘리자 윌슨, BBC에서 10년 넘게 아시아 다큐멘터리를 전담하고 있죠. 그때 편집실 문이 열렸어요. 한나 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엘리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뭔데? 편집 거의 끝났는데. 한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도 들러보면 어떨까요?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서울 말이에요. 일본 파트에 추가로 넣으면 더 풍성한 아시아 이야기가. 잠깐. 저는 의자를 돌려 한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한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심이에요. 서울은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특별하다고? 뭐가 특별한데? 일본 문화 짝퉁 말고. 그건 편견이에요, 엘리자. 한국은 일본 따라하기나 하는 나라 아니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진짜 문화를 원해. 사무라이, 게이샤, 스시. 이게 브랜드야. 한국에 뭐가 있는데? 한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불빛,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발이야.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을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나의 눈빛이 도전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자. 직접 가서 한국이 얼마나 시시한지 보여줄게. 하지만 내 말이 맞으면 다시는 이런 헛소리 하지 마. 좋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틀릴 리 없어. 저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편집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한나의 순진한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주겠다고. 일주일 뒤 공항 라운지에서 인천행 탑승권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나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엘리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 걸.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의 민낯을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면서 런던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까? 하지만 한번 가보자. 창밖 구름들이 흘러가는 걸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나라인지 증명해주겠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절대 없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일본만큼 완벽한 문화를 가진 곳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속을 뚫고 날아갔어요. 12시간 후면 인천에 도착하겠죠. 그리고 저는 한나에게 현실을 보여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평범하고 시시한 나라인지. 내 커리어를 걸고 말하지만 한국은 절대 나를 놀라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뭔가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뭐야 이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멈춰 섰습니다. 예상했던 평범한 공항이 아니었어요. 천장이 끝없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공간.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어떠세요? 한나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공항은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얼굴 인식까지 완료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죠. 이건 뉴욕보다 빠른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은 히드로나 나리타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놀랐어요.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예상과 달랐죠. 그냥 평범한 시골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들이 보였어요. 저기 송도 국제도시예요. 한나가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 스마트 시티죠. 짧게 대답했지만 눈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도로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제가 틀렸을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기차역이라고? 백화점 같기도 하고 쇼핑몰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엘리자, 괜찮으세요? 얼굴이 이상한데. 한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호텔로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인천공항부터 서울역까지 모든 게 제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잠깐, 이건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점심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한나가 준비한 서울 투어 코스였죠. 인사동부터 시작해서 강남까지. 뻔한 관광지 코스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한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기대하고 있어.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하자마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초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한옥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미래와 과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흥미롭긴 하네. 속으로 인정했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했거든요. 직원은 없고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런던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도둑 천국일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깨끗하게 비워두고 가더라고요. 다음은 무인 세탁소였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 그 다음 무인 헬스장까지 봤죠. 스마트폰으로 출입하고 운동기구 사용법까지 화면으로 안내해주는 곳이었어요. 런던보다 앞서 있잖아.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기술 접목도 자연스럽고 사용자 편의성도 뛰어났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아예 말이 안 나왔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서울 전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네. 지하철을 타보니 더 놀라웠어요. 2, 3분마다 정확하게 오는 배차 시스템, 깨끗한 시설, 무료 와이파이까지. 런던 지하철과 비교하면 미래와 과거 차이였죠. 강남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레스토랑에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어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맛도 훌륭했습니다. 기술과 일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구나. 오후 내내 홍대, 이태원, 압구정을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스마트 시설들이 있고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고 있었죠. 낮에 서울은 인정해.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또 다를걸. 밤이 진짜 승부처야. 한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밤에는 더 놀라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서울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남모습일 뿐이죠. 진짜는 밤에 드러날 거예요. 과연 밤에는 어떨까? 기대 반, 불안 반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한나와 함께 홍대 앞으로 나왔어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거리를 가득 채운 젊은이들. 하지만 예상했던 혼란은 없었어요. 이상해. 너무 조용한데? 런던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의 사건 사고가 있었을 텐데 여긴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한나가 조용한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70대 할머니가 혼자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어요. 새벽 3시에 혼자 장사하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나가 인사했어요. 어머, 외국 손님이네. 어서 와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받으며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혼자 장사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한 번도 큰 사고나 위험한 일 없었어요. 30년 동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럼요. 서울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새벽에 취한 사람들도 와요. 하지만 다들 예의 바르게 하죠. 오히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이 약 사다 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씌워주고 이 동네 사람들은 가족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새벽 3시 70대 할머니가 혼자 장사하시는데 30년간 안전했다고?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외로우시지 않아요? 외롭긴요. 손님들이 제 자식들이에요. 새벽에 힘든 일 마치고 오는 사람들, 야근하고 지친 사람들.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으로 위로받고 가시는 모습 보면 보람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이 골목을 지키는 어머니 같은 존재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가 알던 대도시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경계심 대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나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한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지만 주변 시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어머나. 119에 신고할게요. 포장마차 할머니가 즉시 전화를 걸으셨어요. 우선 머리에 이걸 받치고 안정을 취해야 해요.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내주며 도와줬습니다. 저 담요 있어요. 누군가는 차에서 담요를 가져왔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도와주더라고요.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말이죠. 응급차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줬고 의사는 친절하게 검사 과정을 안내해줬어요. 응급실 복도에 앉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꿈 같았어요. 새벽 3시에 낯선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고? 미국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만 했을 텐데 여기선 모든 사람이 도우려고 했거든요. 간호사가 와서 한나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알려줬어요. 과로였어요. 하루 이틀 푹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아프시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긴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야. 1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기술이나 시설이 좋은 건 둘째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 다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이야기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상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부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진이었죠. 엘리자, 일본 편집 잘 끝났나? 제임스가 물었어요. 그것보다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한국?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 말고 일본 부분이나 잘 다듬자. 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메인이 되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자, 정신 차려. 한국 따위가 뭐라고. 마케팅 팀장이 비웃었어요. 따위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가봤잖아. 그래서 어땠는데? 일본만 못하지 않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제임스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진정해. 일본은 이미 검증된 콘텐츠야. 시청자들은 한국에 관심도 없어. 그 순간 폭발했어요. 서울에서 봤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서울을 다큐로 만들 거예요. 안 하시겠다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야 했거든요. 제 커리어를 걸게요. 이 방송 안 하면 사표 낼 겁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제임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너무 성급하잖아. 15년 경력을 그렇게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제 신념을요. 서울은 세상을 바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도시라고요. 이걸 외면하면 저는 더 이상 PD가 아니에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커리어를 걸겠다는 거야?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제 모든 걸 걸겠어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져야 해. 어렵게 허락을 받아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거든요. 방송 당일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도시가 방영됐어요. 편집실에서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나도 옆에서 긴장한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10분 후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시아 다큐 시청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엘리자, 페이스북 봐요. 한나가 소리쳤어요. SNS가 난리였어요. 믿을 수 없다. 정말 이런 도시가 있나? 당장 서울 가고 싶다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할머니 포장마차 장면이 나올 때는 시청률이 또 한 번 급등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새벽 3시에 혼자 장사하는 모습, 30년간 안전했다는 증언.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였나? 댓글창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나가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도와주는 장면에서는 시청률이 최고점을 찍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인간다운 도시네요. 방송 직후 전화가 빗발쳤어요. 먼저 제임스 부장이 전화했습니다. 엘리자, 시청률 확인했어? BBC 아시아 다큐 역사상 최고 기록이야.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아침까지 반대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독점 스트리밍 권리를 사고 싶습니다. 금액은 협상 가능해요. 아마존, 디즈니에서도 연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서울 다큐의 글로벌 배급권을 원했어요. 이틀 후 각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에서 저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요. 한나가 신문들을 들고 왔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저와 한나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엘리자. 제임스와 임원들이 입을 맞춰 말했습니다. 서울 후속 시리즈 제작 승인한다. 예산도 2배로 늘려줄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임스가 미소 지었어요. 아시아 담당 수석 PD로 승진 축하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편집실로 돌아가서 혼자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서울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을 모르면 동양을 논할 자격이 없어. 이제야 진짜를 알게 됐다고. 기술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도시라는 걸. 창밖으로 런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재방문 특집을 준비하며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엔 감사방송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에 주목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했죠. 엘리자, 할머니가 편지를 써오셨어요. 한나가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날 밤 촬영했던 포장마차 할머니께서 손편지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감독님께 안녕하세요. 포장마차 할머니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신 정성스러운 글씨였어요. 감독님 덕분에 외국 손님들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당신이 그 유명한 할머니시죠? 라고 하며 사진도 찍어달라고 해요. 읽어가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떤 독일 청년은 당신이 서울의 얼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을 대표한다니 꿈 같은 일이에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감독님 카메라가 우리 마음까지 비춰줬어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을 세상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감독님도 이제 우리 서울 가족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떡볶이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서울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다큐에 대한 후기 영상을 촬영했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문화는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은 마음으로 만든 도시였어요. 새벽 3시에도 안전하고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돌보는 곳.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서울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외국인이 한국의 정을 만나 완전히 바뀐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문화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죠.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